설계 사무실에서 나온 박성재 부장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저희 부평 한산동 구성동지가 새롭게 계획안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이번에 새로 설계를 하면서 기존에 한번 배포를 한번 도면을 켰던 걸 알고 있어요. 기존에 도면을 했었는데 얘기 나왔던 것들이 몇 가지 있었고 그걸 보완해서 이번에 새롭게 두 가지 안으로 저희가 새롭게 다시 설계를 보완해서 나왔거든요. 기존에 그 형태가 한 세대수가 139세대 나오면서 세대수를 많이 나왔었는데 성공하시는 게 약간 좀 큰 형태를 좀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타입들 우리 일반적으로 한 24평 정도 원하는 걸 좀 많이 선호하셨는데 기존의 안들이 워낙에 20평대 좀 작은 평수가 너무 많아서 세대수는 많이 나오지만 작은 평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좀 24평대 좀 많이 선호하신다 하셔서 그런 걸로 새롭게 안을 저희가 좀 제시해서 갖고 왔습니다. 하나씩 두 가지 안을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설계를 아는 두 가지 안으로 1안과 2안을 준비했는데요. 1안 같은 경우는 아마 기존에 보였던 배치 형태는 약간 비슷할 겁니다. 비슷하지만은 5구 타입을 저희가 좀 많이 저희 녹색 같은 경우에 지금 5구 타입인데 빨간색이 5구 타입이고요. 기존에는 아마 빨간색이 많았을 거예요. 5구가 너무 적다 보니까 선호하시는 걸 5구 타입을 좀 많이 넣고 거기에 따로 또 추가적인 것들이 저희가 이번에 7구 타입 대략 한 28평 그또 큰 평수를 많이 좀 선호하신다고 하시니까 28평짜리 있다고 하나 저희가 추가해서 타입이 저희 이번에는 세 가지 타입으로 좀 다양성 있게 준비를 했고요. 두 번째 안 같은 경우는 똑같이 5구 타입과 5구 타입 두 가지로만 들어가긴 하지만은 기존 타입과 확실히 5구 타입이 월등히 지금 112세대로 좀 많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모양 자체도 가운데 집중적으로 건물이 뭉쳐져 있지 않고 두 동으로 좀 분리를 시켜서 최대한 채광이나 개방감 있게 좀 가운데를 역할을 커뮤니티 공간 같은 걸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를 두 가지 했고요. 몇 동이 들어서는 거예요? 예? 동수는 몇 동으로 만들어요? 동수는 둘 다 똑같이 두 개 동이긴 한데 두 개씩. 예, 근데 솔직히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요 조그만 거 가운데 두 개짜리 빨간색이 여기 한 동밖에 안 됩니다. 되게 적죠. 나머지가 이게 전부 다 한 동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8개 라인이 한 동이다 보니까 거의 한 동처럼 되게 크게 보이실 거예요. 요거는 너무 두 동만 조그만 말은 두 동이지만 이게 너무 적다는 거고 그의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균등한 라인으로 올라가지만은 확실히 이게 두 동으로 보이시죠? 정확하게 가운데 나눠서 이렇게 두 동을 저희가 분리해서 나눈 형태가 되도록 저희가 이거 설계했고요. 다음 단체를 보여드릴게요. 하나씩 아래 다시 들어가면서 또 설명 다시 한번 드릴게요. 아까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춤수는 지하 저희가 2층 계획 잡아서 주차를 했고요. 지상 총 19층으로 되어 있고 아까 말했듯이 타입은 50 타입 그리고 5구 타입, 7구 타입 우리가 흔히 말하는 50이 20평 그리고 5구가 24평 그리고 70이 28평 세대수는 총 126세대로 저희가 잡혀져 있습니다. 개수는 30, 77, 8개, 126세대 잡혀져 있고요. 배치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저희가 주출입구가 여기 8개라도에서 저희 집에서 주출입구 메인으로 들어오시는데 저희가 지상에는 따로 차량이 들어오지 않도록 사람 공원화시켜서 만들어 상태라 일부 사람만 보행만 들어올 수 있게 저희가 만들었고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는 요 옆으로 들어오셔서 여기 쪽으로 지하로 집에서 들어가실 거라 지하하고 사람 다니는 차량 동선과 차량이 다니는 동선 저희가 확실히 좀 분리를 한 형태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소공원이나 주민공동시설, 운동시설, 회의시설 같은 거를 곳곳에 좀 배치를 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좀 저희가 형태로 보인 상태고요. 단위 세대의 50 타입 하나씩 처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거 기존에 자료 보신 단위 세대랑 거의 좀 뜻하실 거예요. 기존에 보였던 50 타입, 투베이 이것들이 좀 많이 많았던 것 같아요. 투베이라서 50이 각기다 잡히도 않는데 투베이다. 이것들 말씀 안 해서 최대한 요 형들을
최대한 좀 줄이고 5구 타입을 많이 저희가 변경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지금 현재 5구 타입이 아예 없는 상태는 아닙니다. 지금 배치나 용적률이나 이런 걸 따져봤을 때는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5구 타입은 있지만 최소화해서 5구로 더 많이 바꿨다는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5구 타입은 이거 보셨던 똑같은 거긴 하지만은 3B 형태 하고 거실 방 2개, 방 3개 거실 하나, 그래서 주방까지 있고 화장실 2개 형태 되는 건데 이 5구 타입을 기존에 적었을 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좀 많이 선호하셔서 5구 타입을 최대한 많이 좀 저희가 하고요. 이번에 새롭게 들어간 7구 타입 똑같이 거실 방 2개, 방 3개, 드레스룸, 화장실까지 있는데 아까 기준 5가 틀린 거는 드레스룸이 좀 하나 들어가고 확실히 방들의 기존 5호 타입보다는 평형대가 좀 크다 보니까 안에 사이즈들이 좀 더 커질 거예요. 다 전반적으로. 사이즈 작은 방도 좀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좀 큰 사이즈를 방들이 나와서 7구 타입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보실 거는 저희가 3베이라고 하면은 전반적으로 채광장이 밑으로만 보시는데 이 타입 같은 경우는 가운데 껴있다 보니까 거실하고 침실 한 2개만 밑으로 남향을 좀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안방 침실 같은 경우는 옆에 동쪽을 보고 있습니다. 동남쪽. 이렇게 형태가 되어 있는 이유는 요거 지금 가운데 진입해 있다 보니까 저기 이쪽이 남쪽이거든요. 좀 대기동짜리가 남쪽인데 거실하고 작업하면 이제 남쪽 보고 요 사이로 동쪽을 향해서 바라보는 7구 타입. 사이즈가 큰 타입은 여기 가운데 좀 배치해 놓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한 같은 경우는 지하 2층이고 똑같이 지상 20층, 층수 차이는 거의 균등하게 들어갑니다. 5구 두 가지 타입이 들어가는데 112대와 15대로 확실히 5구 타입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5구 타입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형태로 새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몇 개 정도 나온다. 네, 어떻게? 아니 5구 타입이라는 건 보통 몇 개 정도 만든다는 거예요? 몇 개 정도 만든다는 거예요? 네. 112세대. 112세대. 예. 그러니까 진짜 안 보여서. 너무 다르시죠? 네, 지금 50 타입이 15세대 들어갔고요. 59 타입이 112세대. 합쳐서 총 127세대. 아까 앞전보다는 한 세대는 더 많긴 합니다. 70 타입도 있다니까. 70 타입은 아까 첫 번째 아닌데 첫 번째 70 타입에서는 18세대 들어갔어요. 이게 1하고 2하고 틀린 지금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건 두 번째 설명드립니다. 두 번째는 7구 타입은 없어요. 대신 5구 타입을 최대한 많이 확보한 상태예요. 이거가 두 번째 아닌데 보시면 아까 주출입구 위치나 지하철 들어가는 위치는 같습니다. 이제 이 넓은 뒤쪽 도로가 왜 이쪽으로 안 되는지 의문이 드시게 하실 거예요. 대부분 여기가 바로 앞에 아시겠지만 학교가 하나 부일중학교가 하나 있는데 구청에서는 이런 그 대도로에다가 주출입구 놔주는 거 거의 허락을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안쪽으로 들어가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주출입구 저희가 설계해 간들 아마 구청에서는 허락을 거의 다 알아서 저희가 그 안쪽으로 주출입구하고 지하철 출입구를 이쪽으로 잡아버려. 왜 여기 출입구를 잡아버리면 학생들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뭐 사고 위험이나 이런 것들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주출입구 위치를 이쪽으로 잡는 거고요. 아까 같은 경우 건물이 가운데 형태 있어가지고 딱 막혀있는 형태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들어와서 건물이 양쪽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확실히 가운데 커뮤니티 공간 넓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좀 만들어놨습니다. 두 가지 안으로 들어간 형태고요. 단위 세대 하나 설명드리기 전에 요 똑같이 5구 타입이 두 가지긴 하지만 색깔은 같지만은 5구 타입이긴 하지만은 요 밑에 있는 요 세대는 아까 기존에 안에 첫 번째 안에 보여드렸던 3D짜리로 들어간 형태이고요. 여기 저 위에 올라간 부분은 요거는 50 타입. 첫 번째하고 좀 다르게 이번에 3B입니다. 그래서 같은 방 두 개 거실 하나긴 하더라도 방과 거실이 다 남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확실히 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낫고요. 이제 5구 타입. 아까 기존에 5구 타입은 3베이가 있다고 했었는데 그 외에 또 새로 추가된 부분이 여기 4베이짜리가 들어갔어요.
A라는 게 아시겠지만은 방 네모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4베이, 3베이에 말씀드리는 건데 침실과 거실을 다 저희가 남남 쪽으로 최대한 넘깁니다. 그래서 5구 타입의 형태가 방석의 거실 하나 이렇게 형태가 나왔는데 이 타입에서 좀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 다들 생각하는 게 앞에 발코니 이 부분이 저희가는 알고 계신 서비스 면적이라고 합니다. 면적이 들어가지 않아요. 서비스 면적입니다. 계약하실 때 이 면적으로 빠져서 저희가 서비스를 해드리는 면적인데 다른 아파트 기존의 50 타입 가서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번에 점선이 앞뒤로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앞에도 있고 남쪽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그러니까 위아래로 서비스가 들어가서 저희가 50이라는 면적은 딱 가운데 것만 면적을 저희가 든 거거든요. 그 위아래는 다 서비스로 들어가는 건데 이 타입을 보시면 뒤에 점선이 없습니다. 뒤에 서비스 면적이 없다는 거예요. 서비스 면적은 없지만은 저희가 베이를 남장의 방이나 거실을 최대한 놔서 4베이로 만들어서 면적을 놔서 평면을 이렇게 잡았다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확실히 같은 5구 타입 아까 기존의 3베이 5구 타입과 차이가 약간 있는 게 서비스 면적의 차이가 좀 있을 텐데 그거 이제 선택을 하시는 거죠. 서비스 면적을 좀 갖고 3베이를 사실 건지 아니면 서비스를 좀 포기하더라도 내가 채광이나 형들이 좋은 향이 잘 들어오는 방을 선택할 건지에 대한 거는 같은 5구지만 선택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선택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빠도 전화해. 그래서 요거 아까 첫 번째 1동인데 요거는 저희가 3베이 말대로 3베이로 형성되어 있고요. 2동은 4베이로 이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남양은 이쪽입니다. 그래서 얘는 아까 3베이 5구 타입도 이쪽으로 3베이로 지하 주차장 가서 지하 주차장 아까 그랬지 저희가 이쪽 도로로 들어와서 이쪽으로 지하를 진입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지하로 진입하면은 저희가 주차를 딱 들어와서 여기에 각동으로 주차를 하러 가시면 됩니다. 주차를 하셔가지고 자리가 없으면은 2층으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올라와서 한 바퀴 턴 돌아서 다시 이쪽으로 내려가시면 되는 겁니다. 다시 지하 2층으로 내려갈 수 있고요. 그 외에 있는 것들 노란색 같은 경우는 기기동시나 주민 공동시설 같은 거를 지하에 좀 형성해서 활용할 수 있게 좀 저희가 공간은 다 잡아놨고요. 저번에 전기차로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번 같은 경우에 전기차를 가운데 너무 좋은 자리에만 전기차만 딱 놓으니까 좀 그렇다고 하셔가지고 전기차 위치는 전기차가 어차피 법적으로 좀 들어가야 되는 거라 이번에는 가운데가 아닌 쪽 외곽 쪽으로 좀 뺐습니다 저희가. 대신 한 층만 더 몰면 또 얘기가 나올 수가 있으니 이번에는 지하 1층과 2층을 균등하게 좀 저희가 나눠서 여기 같은 위치에다가 어차피 전기 충전기 위치를 노리면 너무 분산되기만 한쪽에 있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한쪽에 몰아놨고요. 아까 말씀드린 지하 2층 내려오시면 여기로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아까 말했지 원하는 자기 살고 계시는 동으로 진입해서 들어갈 수 있게 주차 공간은 충분히 활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근데 주차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기호상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1항이나 2항 같은 경우 저희 땅 자체가 그렇게 모양적이거나 여기 큰 땅은 아닙니다. 큰 땅은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126세대, 127세대 여기 나왔는데 주차 대수가 거의 1인당 한 세대당 한 대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 차가 2대가 있는데 이러면 모자라게 되지 않아요. 되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은 나중에 조합원들과 가지고 설명을 해야겠지만은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법정은 127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법정에 맞게 저희가 127대를 맞춰서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하 주차 대수를 원한다. 그러려면은 현재 땅 2층 갖고는 부족한 겁니다. 결국에는 지하 3층을 파야 되는 거죠. 그럼 파게 되면은 원래 공사비라는 게 땅 파는 비용이 장난이 아니에요. 좀 땅 파면 비용이 많이 되기 때문에 시공사나 조합원들이 비용이 좀 예민하시다 보니까 이거를 공사비를 좀 적게 들이시려면 2층 안에서 끝내셔야 되는 거고 주차를 원하는 게 좀 많이 좀 나는 주차가 2대가 있고 좀 하니까 더 하고 싶다 해서 하시게 되면은 지하 3층까지 파야 되는 상황인 건데
요거는 조합원들과 조합장님께 한번 서로 간에 협의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택에서도 원하시면은 지하 3층을 파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더 많은 걸 하기에는 너무 땅이 꽉 차 있는 상태라 좀 저희가 확보는 좀 힘든 상태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하 주차장 1층, 2층 다 돼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 간단하게 좀 슬리드를 좀 올려본 건데 여기가 첫 번째 아닙니다. 여기 아까 집 출입구 저희 메인 들어가는 출입구 부분이고요. 요 앞에는 저축이 되어 있지만 위에가 이렇게 보시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앞집이 여기 들어왔을 때 여기 앞에 꽉 좀 막히는 부분이 건물이 가운데 그냥 떡하니 있으니까 좀 막히는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좀 적은 상태라 지하철 여기 들어가시면 되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요 가운데로 좀 들어가긴 하지만은 여기는 저쪽 7층이고 여기는 좀 고칠 부분이 있는데 가운데가 확실히 좀 뻥 뚫려 있어서 개방감은 확실히 좀 있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설계하는 시험적으로 두 가지 하는 저희 설계 서비스를 준비를 했고요. 그러면 일단 발표는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고 진행도 있으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지도상 보면은 예. 지금 집들이 전부 다 서양을 보고 있는데 이게 의도된 건가요? 남향이 없는데? 남양이 없다는 게 지금 첫 번째 한 번 동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200 지금 그게 지금 반대 꺾어야 돼요. 네, 현재- 노스가 위로 가야죠. N이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요. 이 옆으로 한 바퀴 돌려야죠. 그러면 집구가 지금 전부 다 남향이 없는데? 지금 남양 보시는 게 대부분 안방과 거실에 있는 방향을 남양으로 보잖아요.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이 안방과 거실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입니다. 안방과 거실. 제가 거실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거실이 대부분 거실 남양으로 이렇게 하시니까 지금 현재 여기 8m도 요 있는 부분이 이지 여기가 빛이 들어오는 방향입니다. 빛이 들어오는 방향. 여기가 북쪽입니다. 저희 부유중학교가 그들이 지는 부분이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저희가 거실과 방 쪽을 여기다 놨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바로 정면으로 바로 빛이 들어오는 겁니다. 생각하시면 게 빛이 들어오는 거고 죄송한데 집 도면 좀 볼 수 있을까요? 집도면이요? 네, 내부 도면 좀.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거실입니다. 여기가 거실. 여기가 안방입니다. 아까 제가 여기가 남쪽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오브 타입 쪽이 지금 저 가운데 있는 거는 요 가운데 있는 거. 예, 그 지금 그렇죠. 서양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꾸로 저것도 서양. 요 한 세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지금 남양을 보고 있어요. 그 지금 문제는 왜 서편에 있는 거는 저거는 아니구나. 그렇죠. 다 지금 남양. 서양 아니 북향에 가까운 집도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는 글쎄 제가 잘못 본 건지 모르겠는데 넘어가지가 가지고. 예,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그게 이렇게 기울어진 데 이유가 있나요? 보면 요 부분 같은 요 부분 같은 예, 그것도 그렇고 이 안도 그렇고 예. 살짝씩 다 기울어져 있는데 혹시 그게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기울어져 이유라고 있을까요? 하면은 예. 지금 건물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하나 진행해서 제가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예. 건물을 원하는 위치에 놓으면 좋은데 예. 이게 건물을 저희가 건축 설계할 거 법적인 걸 따지다 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얼마 떼야 된다는 기준이 있어요. 너무 건물을 높일 때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가 반듯하게 일자로 놓고 싶죠. 다 이렇게 일자로 놓으면은 그만큼의 이 건물과 요 앞에 비치는 거에 거리를 일정을 떼야 되는데 거리를 띄면은 저희가 땅이 넓다 너무 좁은 땅이다 보니까 막 넓힐 수가 없으니 얘를 살짝 좀 틀어서 피한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얘는 다양한 이쪽 바라보고 얘는 이쪽 바라보고 이쪽 바라보는으로 해서 동과 동남 다리에 서로 거리를 피하기 위해서 저희가 법적인 것 때문에 좀 상황이 되는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만 말씀대로 서양만 바라보고 나머지는 그래서 약간 정남은 아니지만 동남 동서긴 하지만은
최대한 저희가 남양 쪽으로 아예 북창동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은 나는 북향은 안 되죠. 그렇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든 설계할 때 최대한 동행거리를 유지하면서 최대한 치수를 많이 나올 수 있게 하면서 거리를 뛰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정남이 아닌 조금씩 동남 동서의 향으로 약간 틀어지는 형태가 된 겁니다. 이것도 그렇고 두 번째 또 설명을 드리자면은 공부 네, 달라요? 아직 이게 정해진 게 아니라서 나중에 이 사이 끝나고 다시 보내드릴 거예요. 이것도 보시면은 이게 딱 일자로 요렇게 하나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지금 다 동양을 아니 서양을 보게 되나요? 그러면? 서양이 좀 많긴 하죠. 정확히 완전 얘처럼 틀어져야 남양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요것도 어떻게 따지면은 남서가 되는 거죠. 남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향이 남양이 맨 이렇게 들어오는데 하나밖에 없네요. 네, 이쪽에 살 때는 이렇게 들어오고 있지만 여기 정남 내가 여기 나게 있을 때는 이렇게 직업으로 빛이 들어오지 않겠지만 이렇게 또 방향이 가면 여기서 빛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좀 남서, 남동 약간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향이.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적각으로 서양 하나 바라보는 타입이 이랑 같은 경우는 서양을 아예 보는 타입이 하나 있는데 지금 이 타입의 두 번째 하나 같은 경우는 정남은 아니더라고. 어쨌든 다 모든 향들이 남양 쪽은 다 향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동남 동서가 있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지하 출입구가 예. 사람이 다니는 길은 상관이 없는데 지하 출입구가 그쪽에 이제 저희가 거주하면서 느끼는 거는 예. 분명히 저기가 이제 도로를 새로 깔아도 예. 불법 주차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도로폭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예, 그렇죠. 입구가 꼭 저기여야 되나라는 생각이 솔직히 입구가 저희가 입구를 여기를 잡은 입구는 모든 게 아무데나 잡아도 상관은 없지만은 네, 전반적으로 현재 저희가 건물 배치를 하다 보니까 뭐 안으로 들어가서 주차를 하고 좀 초반에 나갔던 아니 좀 안으로 들어가서 주차장이 있어서 램프가 있던 형태였는데 왜냐하면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이쪽 건너편에 그 북쪽에 학교가 있어가지고 예. 그 분명히 이제 많이 복잡할 거라면 차들이 보통 이렇게 올라와서 우회전을 해서 꺾어서 들어가는데 그렇죠. 학교 자체는 이쪽 좀 밑에 있잖아요. 요 집에서 예. 그러면은 솔직히 말해서 입구가 이쪽에 있는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어가지고 차가 들어가는 입구가 사람이 오히려 그쪽이 있고 좀 번거롭니까 차가 저쪽으로 들어가면은 물론 이제 예, 시내이긴 하지 그 주택가 쪽으로 들어오긴 하지만 그러니까는 이제 제 생각에는 그 서로 위치가 이렇게 바뀌는 건 어떤가? 뭐 주차장 여기가 요 위치를 저쪽하고요. 아, 그냥 제 생각은 그게 꼭 정해져 있는 건가 해가지고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1안이나 2안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기존에 아마 보이는 바는 차가 어쨌든 안쪽으로 들어가서 램프가 생기다 보니까 차량 동선과 사람 동선이 서로 크로스해서 엉키는 상황이 됐는데 그러니까 거기가 저는 오히려 더 엉킬 것 같단 말이죠. 학생들 다니고 앞에 이제 그 주택 그 빌라로 이렇게 차들이 많이 되거든요. 예, 그쪽으로. 이쪽으로 그러니까 지하 출입구가 거기가 있어 버리면 제 생각에는 오히려 차가 많이 막히고 만약 어떤 차가 살짝만 주차를 잘못해도 못 나올 것 같아요. 차라리 앞에는 저기 지금 현재 빌라가 그쪽으로 차들이 나오는데 그쪽은 어떻게든 이제 기어 나온단 말이죠. 거기 앞에가 요양병원 있어가지고 차들이 아침 일찍 빠져주니까 뭐 하여튼 그냥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냥 굳이 그쪽으로 해야 되나 하는 이유가 있나 해가지고 여쭤본 거예요. 전반적으로 차량의 폭은 지금 여기 막혀 있잖아요. 여기가 막다른 도로예요. 일단 아시겠지만 여기가 차량이 어차피 이쪽 가서 있는 부분은 막다른 도로라. 그게 만약에 저게 돼도 막다른 길로 계속 유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저희 땅이 아니었습니까 이게. 저희 땅이 아닙니다. 네. 그쪽은 애초에 이제 차가 못 다니고. 그렇죠. 여기 지금 여기 횡단보도로 아마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겁니다. 여기 제가. 그래, 맞아요. 횡단보도 왔다 갔다 하면 여기는 막다른 아예 막혀 있을 때가 막다른 도로 뜬동 아니야. 막혀 있는 부분은 어차피 차량이 여기서 차량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예. 어차피 모든 차량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들어가는 상황이라 여기가 복잡하지는 솔직히 여기 사실은 빌라 몇 분들하고 여기 사는 분들 다기 때문에
이게 복잡해질 일은 없습니다. 여기서 차라리 지휘하지 못합니다. 제 욕심이지만 지상 주차가는 안 되나요? 지금 주차 분명히 주차 문제가 심각할 텐데. 저기 지상 저기 운동시설이나 예. 시설 예. 이런 것들을 차라리 지하로 내리고 예. 지상 주차장을 만들면 안 되나요? 지상 주차를 원하시면은 차량에 갈 수 있는 그 폭을 저희가 법적으로 7m 폭을 만들어야 돼요. 차량이 다니는 폭을. 근데 지금 저희 땅이 워낙에 앞에서 왔으니까 저희 땅이 워낙에 좀 좁고 좁다 보니까 이 건물을 배치하고 나면 차량 다니는 길이 이렇게 원활하지가 10m 폭이면 지금 요게 거의 8m인데 이만큼 폭이 8m인데 여기에 지금 2만원 길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길을 만들고 주차까지 쓸 수 있는 공간, 주차 공간 따로 만들어야 되지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배치들이 여기 다 깨지는 거는 그러다 치더라도 다 요즘 워낙에 사람 공간과 주차 공간을 분리하다는 게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분리하게 해서 지상 주차를 좀 지향하지 않아서 설계하는 한 거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저 이렇게 돼 있으면 저그 59타입인가? 예, 쪽 끝쪽으로 밀면 안 되나요? 이쪽으로요? 네. 요거는 아까 말했듯이 저희가 건물을 배치하는 데 있어서 법적으로 요 인접대지, 여기가 인접대지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땅과 내 땅, 상대방의 땅과 내 건물 간의 거리라는 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내 건물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거리는 자꾸 더 멀어져야 돼요. 1층이면 여기, 2층이면 여기, 10층은 여기, 20층은 여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 20층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럼 요 거리를 떼야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여기는 아까 7층밖에 안 되다 보니까 조금밖에 안 됐지만 여기 20층이다 보니까 거리가 많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그러면은 저축으로 10층으로 낮게 하고 얘를 바짝 붙이면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면은 그러면은 이제 문제는 이제 세대수가 안 나오고 저희가 세대수가 120 적어도 7세대 이상은 5세대 이상은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세대수가 너무 안 나와 버리다 보니까 또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또 이거는 그렇게 해결해서 좀 상태입니다. 저희는 20층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20층을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23층, 24층 오를 수는 있는데 문제는 20층을 넘게 되면은 저희가 심의를 여러 번 봐야 돼요. 법적으로 21층이 넘어가게 되면은 시에서 심의를 봐야 돼요. 시에서 심의를 보고 끝나면 그다음에 구에서도 심의를 봐요. 그러니까 단계가 너무 많아져서 일이 되게 진행이 길어질 뿐더러 그리고 그의 피단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더 강화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더 빠진 부분이 많아 보이면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20층 안으로 저희가 안팎으로 잡아서 설계하는 이유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막 20층이 넘어갈 때 막 40층짜리 올라가면은 차라리 올라갔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저희가 뭐 아무리 가도 밑단에서 올라가봐야 많이 올라가봐야 22층, 23층 이게 다인데 그것 때문에 70이 90이 뭐 12를 계속 여러 번 해서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건 더 효율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그건 예. 그러면은 지상 주차가 없으면은 소방도로는 어떻게 되나요? 예? 소방도 요거 여기는 말 그대로 저희가 주민들이 사고 계시면 주차가 들어가는 겁니다. 주차가 들어가는 메인 주차를 계속 차 하시는 거고 비상시 여기 보면 비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상이라는 말이 있지. 비상시에는 소방차나 택배차는 요즘 다 안 하죠. 택배차 제가 요즘 법적으로 지하가 2,700하게 만들었으니까 택배차는 다 진입하게 만들어왔습니다. 도피를 만들기 문제가 안 되고 이사 차량, 특별하게 들어가는 소방 이런 것들은 여기로 다 진입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와서 요 안에 활동할 수 있게 저희가 다 만들어놨습니다. 네. 아까 2단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차들은 지하로 들어가는데 비상시에만 들어갈 수 있게 비상시 아까는 제가 봤을 때 일반 차량은 7m 있어야 된다고 봤거든요. 10m. 근데 소방 차량은 4m만 있네요. 요게 딱 4m 폭입니다. 여기 지금 현재. 요 4m 폭으로 들어와서 요 안에서 활동해서 사다리 올리고 뭐 이사 차량 하실 때도 와서 사다리 올리고 지금 올리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상황이라 요거는 비상시에만 쓰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비상이나 소방이나 뭐 이사 이런 거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그 예.
혹시 저 관리사무소 위쪽으로 해갖고는 예. 저쪽으로는 주출입구를 만들면 아 출입구요? 출입구. 아쉽게도 이게 지금 요만큼 차이, 진짜 얼마 차이 안 납니다. 요만큼 차이인데 저희 땅이 아니라서 도로에 접해 있으면 어떻게든 저희가 들어올 텐데 이게 도로에 접해 있지 않다 보니까 들어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말씀하실 수 있는데 최소한 저희가 도로로 폭으로 들어와야 되는 곳에 4m 이상 폭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이 폭이 안 돼서 차량 진입은 무조건 요 3면으로밖에 차량 진입이 안 돼요. 지금 요 면으로는 차량 진입을 했고 좀 알려져 있는 게 상가 건물 거기 뭐 아마 여기 조그맣게 길목 하나 나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네네 맞아요. 맞아요. 여기 제가 현장 가서 봤을 때도 지도상으로도 여기 조그맣게 길목이 하나 있는데 있어요.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골목길이지 차량이 다니는 길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뭐 나중에 여기 비비거든 내가 차를 나 지금 차량 좀 해서 쭉 다니면서 그거는 그냥 다니시는 거지 법적으로 여기다가 이게 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로가 아니고 그냥 골목길을 쓰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건축적으로는 허가를 낼 때는 이거를 도로라고 해서 여기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부담 없어요. 그 1안, 2안 봤을 때 예, 예. 그 평면도가 그 2안 평면도를 1안에도 대입이 되는 건가요? 같은 형태는 있지만 대입이라는 게 약간 쓸 수가 그러니까 있잖아요. 평면도를 똑같이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50, 그러니까 1안에서는 50 타입이 방이 2개였던 거라고 봤는데 예, 맞죠. 2안에서는 50 타입이 방이 3개가 나오고 아니, 똑같습니다. 방 2개 것이라. 그러니까 대신 밑에가 방이 다 몰려있고 나머지 2개짜리는 밑에 방과 거실하나 있고 위에 작은 방이 북쪽에 하나 있죠. 그러니까 개수는 같습니다. 단지 밑에 채광시 남향으로 바라보는 쪽이 2개가 있느냐 3개가 있느냐 그 차이가 됩니다. 강사님 말씀은 이 안에 썼던 그 50 타입 그 평면도를 이 안에다가 적용할 수 있냐고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그 적용할 수 있는 그거 쓰신가요? 네. 그러니까 할 수는 있는데 할 수는 있지만 이제 그거를 배치를 해봐야 알겠지만은 현재 상황에서는 이렇게 배치를 만약에 요거 하나 빼고 얘를 하나 빼고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더 튀어나갈 거 아니에요? 튀어나가겠죠. 건물이 더 튀어나가니까 그만 건물 조정이 다시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테라스가 분명히 어딘가 빠지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저도 그 평면이 50짜리 300 평면이 더 좋은 건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넣고는 싶은데 늦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다 깨져버리니까 이 안에 이 배치장에서는 요 나머지 5 타입을 유지하고 하고 싶다 보면 이 안이 현재 최대 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요거는 이렇게 적용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이게 지금 최대 요금률을 뽑아올 수 있는 배치를 그쵸. 쓰다는 거예요. 네. 그 궁금한 게 이제 면적이 좁다 보니까 예. 그 혹시 오피스텔식으로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 오피스텔이요? 네. 아예 한 동짜리로 한 동짜리 오피스텔. 그러면 이거 지금 일단은 아파트 공동주택이 오피스텔로 가지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아파트로는 안 되나요? 그렇게는 안 되죠. 이게 용도 자체가 오피스텔 용도와 아파트 용도는 자체가 서로 틀리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소규모 주택으로 해서 지금 공동주택으로 가는 거라 오피스텔은 용도상 건축상에서 용도상 공동주택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근데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입니다. 업무시설에 오피스텔이 있고 공동주택에 아파트가 있는 거는 용도 자체가 서로가 틀리기 때문에 근데 쓰시는 건 다들 비슷하게 쓰시죠. 오피스텔은 다. 근데 건축상 저희가 적자고 허가하는 상태에서 용도 자체가 서로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기 설계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 지금 아파트 비용이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한 100억이라고 했을 때 예.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년 혹시 그 어느 정도의 금액 차이가 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그 추측으로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예시상 금액이 차이. 아니 요즘에 자재 같은 게 많이 올랐다고 그렇죠.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런 게 변동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저는 좀 많이 올랐나요? 예를 들면 네. 보통 작년에 저희가 소규모 한해서 네. 공사비가 보통 600 정도 갔어요. 예, 작년에 네, 작년 기준으로 네. 평균적으로 소규모했을 때. 근데 지금은 저희가 657년까지 가요. 지금 공사비가. 그럼 그게 또 내년에 또 오를 수도 있다는 그건 몰라요. 물가지수가 월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임금은 오르지만 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올라가지 않아서 예측을 못해요. 물가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공사비가 그냥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오히려. 지금 저희 조합뿐만 아니라 모든 조합이 그래요. 지금 모든 조합이 다 공사비는 오르고 분양가는 떨어져서 지금 모든 조합들이 다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요즘에 아파트들이 그래서 또 관계없는 질문을 했어요. 아파트들이 요즘 솔직히 층간소음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혹시 그에 대한 대책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구조 같은 거는 막말로 얘기해가지고 사람 들어가서 살면 끝이잖아요. 근데 지어놓고 났는데 층간소음이 심하다거나 좀 그런 그러니까는 지어놓고 난 다음에 고칠 수 없는 문제가 발생이 될 경우 그런 부분에 대한 뭐 대응책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아마 층간소음 같은 경우는 어차피 주부 내기 전에 저도 뭐 시공을 하는 입장은 아니다 보니까 저도 설계하는 입장이고 시공 입장은 아닌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층간소음이 준공을 해서 공사가 끝나기 전에 층간소음에 대한 시공 테스트를 할 겁니다. 그거에 대한 테스트 결과 얼마가 나와야 되는데 얼마가 나왔다. 그러면 이거 이상은 이거 이하로만 나오면 안 되는데 그 금액을 갖고 소음을 갖고 따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평가는 솔직히 저희는 뭐 콘크리트 벽체가 있고 그때 단열을 놓고 막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소음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이제 시공사가 약간 좀 거의 역할을 하는 건데 요거는 나중에 시공사가 나중에 선정이 되고 나면은 시공사가 갖고 있는 그 특화가 있을 겁니다. 저희는 설계다 보니까 시공사가 갖고 있는 그 특화를 갖고 설계에 반영해서 최대한 소음이 나오지 않는 안으로 이제 설계를 저희는 하겠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관계없는 질문에서 죄송합니다. 그냥 네. 한번 좀 그래도 아는 분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1층부터 그 방이 있는 건가요? 1층부터요? 보통 보면은 2층부터 아. 집이 있기도 하고 예. 그거 여쭤보고 네. 싶어요. 이런 것은 얘기하는데 그냥 배치에 보시면 이렇게 S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S표에 이렇게 있잖아요. 요 S 표시가 된 부분이 1층에 피로티라고 해서 저희 나중에 여기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여기 주출입구 부분이 해당되는 거고 여기 라인 같은 경우는 2층부터 세대가 있는 거겠죠. 여기부터는 여기 라인은 X가 없으니까 1층에 여기 X표는 1층에 피로티 설치라고 말을 저희가 써놨는데 이렇게 X 표시가 된 곳은 1층에 세대가 없고 2층부터 세대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1층이 대충 어느 정도 요즘에 그 옛날 아파트처럼 완전히 바닥에 붙어 있는 아니. 그나마 좀 떠 있는 거. 법적으로 못 따도 높이를 하나 그 얘기는 없는데 저희가 통상 프라이버시나 이런 거 높이 같은 거 좀 고려해서 제가 최소한 1층에서 기본적으로 기본 800 이상을 좀 높게 1층을 좀 올리고 1층 바닥 자체도 800 이상을 좀 올리고 그 다음에 1층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얘는 필요티 어차피 1층이 붕 하나 떠있으니까 뭐 사람이 피어오시면 확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1층의 세대는 사람이 여기 저희가 왔다 갔다 하면 다 보일 거 아닙니까? 네. 너무 시끄러워 보이니까 저희가 일부 한 800 이상은 올려서 또 높게 설치가 그 1층 바닥 자체. 그리고 최소한 무조건 법적으로 앞에 1층 세대가 있을 경우는 2m 이상의 차면시설 막아야 된다. 뭐 조경이든 뭐든 실제로 사람이 여기 바로 앞에까지 와서 보지 않게 2m 이상은 사람이 다닐 수 없게 뭔가 차면시설을 해라라고 해서 저희가 1층 있는 세대들 보시면 다 이게
주변에 여기 앞에서 일부러 지금 차면시설 하려고 조경이라고 내가 지금 표시해놓은 건데 1층에 있는 세대는 일부러 사람이 다니는 이 보도블럭이 아닌 차면시설 이렇게 조경으로 지금 다 배치를 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질문이 있을까요? 어차피 지금 저희가 안을 두 가지 안을 내용 상태라 그리고 기존 첫 번째 안도 있고 워낙에 첫 번째 안도 두 안과 틀리게 또 장점이라 하면 세대수가 많으니까 기존 안에가 제가 139세대 확실히 세대수가 많죠. 근데 평형이 작은 것만 많아서 그 상태고 지금은 126, 117 세대수 비슷하지만은 타입이 큰 상태가 많다라는 거를 보시면서 좀 이제 나중에 조합원님하고 조합장님하고 서로 이제 협의를 통하셔가지고 안을 결정해 주시면은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이제 하도록. 예, 지금 그러면은 운동시설, 휴게시설 관리사무소가 있는데 예. 이거를 그냥 통합으로 해갖고 통합.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건물을 하나씩 짓는 거 아니에요? 아니 건물은 저희가 지금 해놓은 운동시설과 휴게시설은 건물 형태는 관리사무소가 현재 건물 상태고요. 요거는 밖에 뭐 운동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조경에 있는 공원에 가면 있는 것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바운더리를 요만큼 여기다가 조경 좀 해놓고 입구에 꾸며서 운동시설로 일단 표현을 해놓은 거고요. 여기도 휴게시설 뭐 벤치나 의자 정자 이런 것들을 놓겠다고 표현해 놓은 겁니다. 건물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고 여기 관리사무소 같은 경우 이제 4가지 표현한 것만 건물이 올라가는 데고 나머지는 그렇게가 아닙니다. 그리고 첫 번째도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관리사무소하고 주민공동시설 여기 같이 요 한 건물에 갖다 2계층으로 올리겠다 표현해 놓은 거고요. 여기 소공원 여기 잔디 의자 이렇게 깔려있는 얘기고 여기도 벤치나 의자 정자 같은 거 이게 벤치 자체가 지금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아서 좀 크게 널널하게 좀 저희가 표현을 드린 건데 요 구역 안에다가 휴게 공간 시설을 만들겠다. 정자나 벤치 의자 좀 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여기도 운동하는 쉴 수 있는 운동기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겠다라고 공간만 저희가 형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벤치나 이런 거 나중에 실시 나중에 도면 들어가면 그때 다 표현돼서 나오고. 주차장이요. 예. 사실 이제 주차장이 이제 원면점이라고 주차구역도 나눠져 있지만 뭐 아시다시피 맨 구석 같은 경우 주차하기가 힘들잖아요. 어느 거예요? 맨 구석에 있는 구석에 있는 거군요. 예. 좀 주차하기가 힘들잖아요. 예. 주차를 이렇게 좀 돌게끔 해가지고 입구로 들어왔으면 한 바퀴 돌아서 출구로 나올 수 있게끔 혹시 그런 구조로는 어려울까요? 지금 보면은 들어와서 일단 흩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다 차 있을 경우 도로 돌아나가야 돼요. 돌아나가야 돼요. 예. 지금 그 구조가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구석들 같은 데 보면은 후진으로 넣어야 될 텐데 어디서부터 후진으로 들어와야 될지 모르는 굉장히 그런 거 말고 좀 이렇게 입구로 들어왔으면은 한 바퀴 돌아서 자리를 둘러보고 없으면 나가게끔 하는 그런 구조가 가능할까요, 저기서? 원래 저희가 건축물 아파트 주차장을 계획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지하 주차장에 들어와서 웬만하면 순환이 될 수 있게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설계합니다. 순환이 될 수 있게 여기 들어왔으면은 이렇게 한 바퀴 싹 돌아본 다음에 주차장이 없으면 다시 2층 내려가거나 다시 올라가거나 이게 회전이 될 수 있게 좀 규차 계획을 하는 편인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주차 대수는 지하 2층 이상으로는 하기는 좀 무리인 것 같고 주차는 2층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땅 자체가 워낙에 좁다 보니까 이게 좀 순환하기가 좀 설계하면서 좀 애로사항이 좀 있긴 했습니다. 요거는 지금 현재 형태로는 저희가 지금 이게 좀 순환은 안 되는 형태로 나오긴 했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워낙에 좀 좁아서. 근데 요거는 뭐 원하시면은 한 번 더 보긴 하겠지만은 현재 형태로 저희가 몇 번을 알고 좀 다 보긴 했는데 순환하기는 좀 쉽지가 않아요. 워낙에 땅이 이게 좀 좁아서 이 자체에 그러면은 주차됐으면 지하 그냥 쉽게 지하 3층 하겠다라고 말하면 다 해결되는 상황이긴 한데 그러면 자꾸
나중에 분담금만 더 올라가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공급비가 올라가면서 구석에 있는 작은 공간은 경차 공간이죠. 예, 조금 더 경차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네. 화물차 같은 것도 들어오고 그럴 텐데. 지금 지하까지 엘리베이터는 다 있는 거고요. 네, 지하 1층까지 전부 다 지하 내려가서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하 주차도 뭐 저분께서 원하시면은 지상에 까는 게 또 방법이긴 한데 그만큼 까는 환경을 포기하고 까는 거라 좀 무책임한 발언인지 다 모르겠는데 바로 앞에 공원들이 있으니까는. 거기 부분을 활용하시고 우리 주차도 주차로 그냥 이거는 이제 좀 무책임한 발언이고. 네. 아무래도 이제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차에 좀 민감할 수밖에 없으니까. 빨간색 그 생각하는 다른 부분이에요. 여기 이제 들어가서 진입해서 들어가서 이 코어로 엘리베이터 계단식 사용할 수 있는 그 주출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출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쨌든 여기 아까 여기 있던 101동, 여기 101동, 102동이 되니까 그 각자 코어 들어가는 거 각자 들어가셔야 되니까 여기에 들어가서 엘리베이터 가서 여기 엘리베이터 가서 각자 들어가서 출입구 문이 그쯤에 형성될 거다라고 우리가 표현해요. 혹시 포베이를 예. 지금 포베이를 만약에 포기한다면 좀 변경 안도 가능할까요? 지금 포베이 때문에 혹시라도 포베이 구조 때문에 혹시라도 무리하게 이런 도안이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포베이를 포기할 경우 조금 더 유연하게 가능해질까요? 도면이? 뭐 말씀하신 설계하는 뭐 무지무지하게 어차피 하나 바꾸 다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는 건 없습니다. 바꾸면 되는 건데 이제 그때 바뀐 상황이 뭐가 나한테 득이 되고 뭐가 포기가 되는지 비교는 되겠죠. 아무래도 요즘에 좀 포베이가 그거 하죠. 좀 많이. 요즘 선호하시는 게 어쨌든 포기를 좀 많이 선호하시니까. 네. 근데 저기 지하 출입구가 예. 그 왼쪽에는 길이 막혀 있는데 그 공사를 하면은 그 길이 뚫리는 건가요? 이 막다른 거 말씀하시는 네. 한 길이 뚫리는 거 아니에요? 돌아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를 들어오시면 이렇게 들어오시고 나가실 때는 다시 이리로 나가야 돼요. 여기는 자체적으로 막다른 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현대적으로 미래적으로 해서는 안 맞죠. 근데 그러면 여기서 출입구가 차량 출입구가 나오고 들어가고 하는 그 거긴데 예. 출입구의 폭이 좁지 않나요? 출입구의 폭이요? 아니요. 요 폭이요? 예. 도로의 폭이요? 네. 도로가 저희가 건물을 이번에 설계하게 되면은 지금 아마 여기 이 대지 경계선 라인으로 나란히 딱 있을 겁니다. 아마 빌라 건물 때문에. 그래서 되게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밖에 주차도 막 서 있어가지고 되게 좁아 보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건물을 질 때는 일부 여기 지금 한 1.5m, 2m, 1.5m 정도, 2m 정도 가깝게 여기 보면 저희가 인도를 깔 거라 이만큼 늘어나는 겁니다. 저희 반대편은 저희 땅이 아니니까 여기 빌라도 저희 땅이 아니니까 여기 못하는데 이번에 저희가 이 공단을 하게 되면은 도로가 원래 여기까지였는데 여기까지 인도를 하면 더 넓혀지는 겁니다. 그게 2m. 네, 거의 한 2m 정도 늘어나요. 그 높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 지금 그쪽 길이 경사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주차장 입구가 좀 내려가면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여기 내려와서 여기 진입해가지고 여기가 경사가 좀 높지 않습니까? 네. 여기 이쪽으로 막다른 길을 가면 갈수록 경사가 떨어지는데 요거 떨어지는 거 요 레벨에 맞춰서 여기로 들어가자마자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십니다. 그러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간에
전에 경사가 있다는 얘기는 아파트 단이 이렇게 계속 생긴다는 그래서 여기 단이 쭉 생기는 거예요. 그 어느 정도 높이가 될까요, 대충? 지금 제가 예상하기로는 2m 정도. 2m. 2m 넘는 것처럼 돼요. 지금 저희가 정확한 측량을 하지 않아서 측량을 하게 되면은 정확히 도로 레벨이 다 나오면은 그때가 다시 한번 하겠지만 지금 저희가 현장 가서 보고 여러 가지 지도로 따져 봤을 때는 한 2m 정도는 그럼 차량 차량 솔직히 들어가는데 어렵진 않겠네요. 그렇죠. 여기 다 어차피 높이도 예. 여기 난간만 2m고 저희가 여기 지금 1층에 엑스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만큼 높이 되면 차량이 약간 2,700m, 높이가 2,700m 이제 택배 차량이 들어가니까 높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전혀 못. 그리고 여기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도 한 2m 차이가 있으니까 이 도로변에서 이미 1층 세대를 전혀 볼 수가 없죠. 3m, 4m 돼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보면은 그 주출입구 보행 쪽도 다 지금 차를 대놓는 걸로 아는데 이쪽이요. 예 그리고 쭉 다 차를 대놓는 거 아는데 이 차가 들어올 때 들어와서 우회전해서 들어가고 했는데 그 약간 반대편에는 개인 그 차들이 다른 집 차들이 이렇게 주차를 해놓을 텐데 이게 서로 들어오고 나간 사람 만났을 때 이게 지나갈 수 있을까 그게 좀 쉽네요. 우회전하고 자연스럽게 하는데 그러면 아예 저쪽 그 큰 도로 아예 길을 못 내는 거예요. 저 출구 저큰 도로 쪽으로 아예 저 주출구 보행 네. 차라리 저는 저쪽으로 저기는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쪽은 안 된다고. 이거 구청하고 협의를 하고 나중에 교통하고 협의를 해봐야겠지만은 그냥 지금 현재 제 경험상과 여기 했던 설계하러 봤을 때는 거의 이 대로변 쪽으로 학교가 있는 방향 쪽이다 보니까 허가를 내주기가 좀 쉽지가. 저기는 그 2차선이다 보니까 안 될 것 같고 여기 그 주출구 보행 예. 그쪽으로 아예 주차 들어가는 거 아니나 아 이쪽으로 차량 들어가는군요. 그 앞에가 병원이어서 또 힘들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여기는 아까 제가 여기 이 부분은 도로가 레벨이 낮으니까 여기를 내려와서 지하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차량이 진입해서 하고 싶으면은 아마 요만큼의 주차 램프가 들어갈 공간이 아마 필요할 겁니다. 아니면은 여기는 한쪽은 되는 거 한쪽은 들어가고 한쪽은 이쪽은 나가고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레벨이 이제 이쪽에는 여기가 2m 이상 이 도로하고 차이가 있어서 뭐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나가는 방식을 나중에 램프 여기 만들어서 들어오고 지하에서 나가는 방식으로 만들면 만들 수 있는데 주차돼서 아까 말했던 이게 지금 꽉 차는 이유 때문에 지금 꽉 하나도 순환도 못 해가지고 겨우 꽉 차는데 그렇게 되면은 주차대수가 모자라고 아마 지하 3층, 4층 배로 이게 더 파야 되는 상황이 되면 공사비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경비, 그러니까 그 금액적인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해봐야겠지만. 자연은 우회전 지금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 지상에다 주차장 만들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진짜 뭐 그냥 광장 뭐 휴게 시설 이런 거 좀 그냥 이런 구석에 뭐 그냥 차량 진짜 들어와서 지상 주차 까는 것도 만약에 저번에 말했던 그 방법이긴 합니다. 대신 지상에 이 공간을 통과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 건 안 되나요? 3층에다가 그냥 저기 광장을 만들고 돈이 많이 드는 아 지하 3층이요? 거죠. 지상 3층. 중동 같은데 보면은 3층이 이렇게 광장 밑에 있고 약간 주상복합 같은 경우가 뭐 1층에 뭐 근생 같은 거 큰 게 있어서 근생 상가 위에를 막 광장가 있어서 그걸 말 그대로 주상복합 형태인 건데 저희는 형태는 그냥 아파트 형태라서 뭐 1층에 근생이 넓게 쇼핑몰같이 크게 있고 그 위에 지금 아까 말한 오피스텔 그런 게 많죠. 오피스텔 그런 것들을 밑에 상가 놓고 위에 오피스텔을 쫙 올라오면 거의 이제 바닥을 다 그냥 우리 공원같이 넓게 쓰는 건데 그거는 현재 저희 공동주택하고는 맞지 않는 거라서 예.
지역장에서 오늘 이후로 한번 나중에 이걸 더 한번 자료 정리하셔서 한번 더 배포해 드려서 안 오신 분들도 좀 보셔야 되니까 그래서 어차피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차근차근 한번 보시면서 나중에 또 그때 문의 사항도 있으면은 적어서 뭐 불러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릴 수 있게 준비를 할 테니까요. 이렇게 하나씩 진행하시면 네. 일단 너무 좁아가지고 그냥 설계하시는 것도 힘드시겠어요. 일단 그럼 오늘 여기까지 계속 돼요. 아니 저는 없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예. 보통 이런 면접에서 예. 하게 되는 그런 그리고 착공까지 가는 예. 대표적인 사례들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말씀나요? 사례라는 거는 이제 무슨 그러니까 이런 저희 같은 면적에서 이제 건물을 짓는 경우 아파트를 다른 이제 예, 그쵸. 조합에서 됐던 요즘 저도 지금 사무실에 지금 하고 있는 앞에 지금 한 계약부터 하고 있고 저쪽에 뭐 이렇게 이런 소규모 아파트를 저희 설계했었는데 설계해서 지금 준공이 아니지 설계해가지고 사업비가 이미 다 나와서 심의 다 끝난 상태거든요. 네. 땅면들이 다 어쨌든 요게 법에서 이게 새롭게 말한 특별법으로 소규모 재건축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기존에는 대단지 아파트를 이게 규모해가지고 아파트 설계했는데 너무 이제 대단지만 나올 땅이 없고 조금 이렇게 조그맣게 땅들도 많다 보니까 요 조그만 단지들만 할 수 있게 이번에 법이 새로 나온 겁니다. 나와서 설계해서 대신 원래 단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 원래 단계가 엄청 많은데 그거를 좀 축소시켜 주겠다. 왜냐면 규모가 작으니까 원래 1단계 때 1단계 10단계가 있는데 한 1단계에서 5단계까지만 확 줄여가지고 그렇게 절차를 할 수 있게 좀 해준 게 이번에 소규모 재건축이 나온 거거든요. 대부분 소규모 재건축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건물이 땅은 좁은데 건물은 딱 요 많이 들어가지 않고 한 150세대 그 안에서 뭐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크지 않다 보니까 뭐 규모에서 설계를 많이 하시는데 뭐 규모나 땅망이나 이런 좀 따져보긴 해야겠지만 현재 저희 지금 하는 거랑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비슷비슷합니다. 왜냐면 규모가 다 비슷하니까 땅 자체가 다 한 4,500, 5,500 이 정도 땅값도 대부분 하시는 거라 세대수가 150, 200세대 사이 다 고만한 것들을 하시는 거라 규모가 작은 것들은 그리고 그거에 맞게 법이 나온 거고 새로 작은 규모의 아파트들을 할 수 있게 법이 나온 거라 일반 대형 대단지 아파트라고 이 아까 말한 하나원태 건물 거리 간격 끼는 것도 틀립니다. 저희는 요거밖에 안 되지만 대단지 아파트 건물 끼는 법적으로 따져 되는 여기까지 돼야 돼요. 틀립니다. 이거. 금방 완화되고 특화적인 게 많이 있는 법을 적용해서 하고 있는 저희 설계아이들 그렇게 나온 겁니다. 일단 또 질문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는 걸로 끝내겠습니다. 예. 잘했습니다. 나중에 질문 있으시면 뭐 크게나 연락 좀 취합해서 또 이렇게 나가실 때는 이거 설계도면 이게 완전 확장되게 가는 거라 네, 좀 같이 그래요? 이사이랑 전에 나중에 확장되는 거 하시면 이사이랑 제가 하나를 보겠습니다. 확대템이 아니라 많이 왔어. 보시면 여기 지금 여기 보는데 여기는 지랑 레벨이 더 있죠. 여기가 레벨이 있는데 여기 아까 지하철 들어가는 레벨은 떨어집니다. 떨어지다 보니까 여기서는 아까 2m 이상 차이가 나서 지질 수 없다고 했잖아요. 여기를 2m를 높여버리면 여기서 다른 건물 바닥 자체가 올라가 버리는 그렇게 되거든요. 예.
그렇죠. 이 밀어지는 거예요. 같이 레벨 보는 거죠. 당장은 생기는 게 아니지만 더 뒤로 밀어지는 것만. 예.